한국은 드라마와 화장품이 전부인 나라 아닌가요? 여기 러시아 전쟁으로 과부가 된 여성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한국인의 SNS에 댓글을 달게 되는데요. 한국인이 그녀에게 한 답장에 그녀는 경악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표도시아입니다. 원래 저는 러시아의 한 동네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었습니다. 3년 전 남편 바실리는 전쟁터로 떠났었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다닐라의 엄마이자 아빠였었죠. 그런데 예산 절감을 위해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더군요. 이제는 시청 청소부터 식당 설거지까지 할 수 있는 건 뭐든 했습니다. 전기라도 쓸 수 있도록 말이죠. 작은 침실에는 차가운 공기가 가득했었어요. 낡은 난방기는 어젯밤에도 고장나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아들 다닐라는 작은 공처럼 웅크린 채로 자고 있었죠.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비록 우리 집이 얼어붙은 겨울 속에 있어도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의 일상이에요. 메즐라 마을 외곽의 회색 아파트에서 끝없이 계속될 것만 같은 겨울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따뜻함은커녕 희망조차 찾기 힘들었죠.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전기 주전자에 물을 올려놓고는 차를 준비했죠. 남은 뜨거운 물은 세수할 때 아껴 썼습니다. 벽에 붙은 달력을 바라봤어요. 오늘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아침에는 시청 청소를, 오후에는 카페 설거지를 해야 했죠. 찬물과 강한 세제로 이미 손은 빨갛게 갈라져 있었답니다. 귀한 로션을 조금만 발라둔 덕분에 손이 조금은 견딜만 했었죠. 다닐라를 살며시 깨웠습니다. 일어나야 할 시간이야, 작은 곰. 그는 천천히 눈을 뜨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떠난 후로 말이 줄였죠. 아침 식사는 빵에 얇게 잼을 바르고 마지막 숟가락 설탕을 띄운 차 한 잔이었습니다. 식사하면서 저는 다닐라에게 늘 듣던 이야기를 해주었죠. 봄이 영원히 찾아오는 마법숲에 대한 이야기였답니다. 다닐라는 큰 파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예전 기억을 떠올리는 듯했지만 입을 떼진 않더군요. 식사를 마치고 눈길 속을 걸어 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 앞에서 다닐라를 꼭 안아주고 말했어요. 3시에 데리러 올게. 이마에 뽀뽀하고 손을 놓자 아이는 따뜻한 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다닐라의 어린 시절 전부를 이렇게 보내야 할까? 하고요. 찬 방과 빈 찬장을 생각하자 머리가 아팠습니다. 생각할 겨를 없어. 일하러 가야 해. 시청까지 20분쯤 걸렸습니다. 청소는 8시부터 시작되었죠. 저는 오늘 저녁을 떠올렸습니다. 또다시 감자 수프일 거예요. 그리고 단골 PC방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잠시 쓰겠죠. 하루 중 제가 허락하는 작은 사치랍니다. 그 짧은 순간만큼은 따뜻한 곳의 사진을 보고 마음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화사한 색의 풍경, 웃는 얼굴들. 잠시라도 다른 세상에 있는 듯했죠. 그날 저녁 다닐라를 재운 뒤 집에서 3블록 떨어진 PC방으로 걸어갔었어요. PC방 안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10대 2명이 게임하고 있었고 한 노인은 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죠. 그날 밤은 소셜미디어 사진을 넘기다가 한국의 논 사진에 멈췄습니다. 햇빛이 수면을 거울처럼 반짝이게 하더군요. 뒤로는 안개 낀 푸른 산이 보였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졌습니다. 생각 없이 댓글을 입력했었어요. 아름다운 사진이네요. 전송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가 그래도 누군가에게 이 말이 닿을까 싶었지만 클릭했었습니다. 차를 다 마시고 사진을 좀 더 본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람이 더 세져서 뺨이 얼어붙는 줄 알았죠. 목도리를 코까지 끌어올리고는 눈길을 재빨리 걸었습니다. 다음 날은 늘 똑같았습니다. 다닐라를 깨우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사무실 청소하고 식당 설거지하고 다시 데리러 가서 간단히 저녁을 차렸죠. 다닐라가 잠들면 이마에 뽀뽀하며 잘 자라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에는 PC방에 가지 않았습니다. 다닐라의 새 부츠를 위해 한 푼이라도 아껴야 했었으니까요. 그러다 이틀 뒤 소파 밑에서 동전 몇 개를 발견했어요. 다시 15분을 사서 로그인했었습니다. 알림이 하나 와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댓글에 답을 해준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석입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 약간 어색한 러시아어 컴퓨터 번역 같았어요.
프로필을 눌러보니 작은 마을 농부였더군요. 논사진, 채소 수확사진, 직접 차려 먹은 소박한 식사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한국을 드라마와 화장품이 전부인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진들은 아름다운 사계절과 농사를 짓는 삶을 보여줬습니다. 깜짝 놀랐죠. 여기는 러시아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온통 하얗고 차갑습니다. 제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답장이 올 줄은 몰랐어요. 제 작은 세상이 누군가에게 중요할지 의문이었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출근 전 PC방으로 향했죠. 소중한 루블을 들여 겨우 5분을 더 썼습니다. 새 메시지가 와 있더군요. 한국은 가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나뭇잎이 빨갛고 주황색이 되었죠. 어제 고구마를 수확했습니다. 고구마 좋아하시나요? 질문에 저는 웃었습니다. 언제 누군가 제 취향을 묻기나 했었나 싶더군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배고플 때는 다 맛있죠. 그 후 몇 주 동안 우리는 거의 매일 짧은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눈 덮인 거리, 얼어붙은 호수, 다닐라가 만든 눈사람 사진을 보냈습니다. 다닐라 얼굴은 숨겼죠. 그는 파종, 수확, 요리 사진을 보내줬어요. 어느 날 민석 씨가 구운 고구마 사진을 보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알갱이 속살이 고스란히 보였죠. 이걸 드셔보세요. 추울 때 뜨거운 고구마가 속까지 데워줍니다. 그 주말 시장에서 제일 싼 고구마를 샀습니다. 작고 주름졌지만 제겐 소중했죠. 오븐이 없어서 작은 히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죠? 다닐라가 물었어요. 이달 들어 그가 입을 연 몇 안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고구마란다. 한국 어떤 분이 속까지 따뜻해진대. 말하자 다닐라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고구마를 바라봤습니다. 1시간쯤 지나 꺼내보니 껍질은 갈색이고 속은 말랑말랑했었어요. 반으로 잘라 큰 조각을 다닐라에게 주었답니다. 조심스레 한 입 빼어 문 그의 눈이 약간 커졌죠. 엄마, 따뜻해요. 목이 메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와 반짝이던 눈동자가 기적 같았죠. 저도 한 입 물었습니다. 달콤함이 입안을 가득 채우고 속에서부터 손끝까지 온기가 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석 씨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고구마 잘 먹어봤습니다. 말씀대로 따뜻했어요. 다음 날 답장이 왔습니다. 작은 온기가 겨울을 견디기에 충분할 때가 있답니다. 그 답글을 오랫동안 들여다봤습니다. 단순한 고구마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와 닿은 느낌이었답니다. 민석 씨에게 첫 메시지를 보낸 지 2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은 더욱 매서워졌더군요. 창문 안쪽에는 얼음이 가득 맺혔었습니다. 도시에서는 전력을 절약한다며 우리 건물에 하루 6시간만 전기를 틀어주었어요. 저와 다닐라는 밤마다 촛불 아래 담요를 덮고 책을 읽었었습니다. 그런데도 PC방에 갈 때면 마음속 작은 불꽃이 켜지더군요. 민석 씨의 메시지가 제 회색빛 나날의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사진을 주고받고 짤막한 일상을 나눴죠. 그는 절대로 무언가를 팔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제 걱정이었는데 말이에요. 소박한 농사 이야기만 전해주더군요. 저도 그에게 솔직한 답장들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PC방 대신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수요일에는 무료 컴퓨터를 30분간 쓸 수 있었죠. 로그인하자마자 떨리는 메시지가 뜨더군요. 소식 들으셨나요? 인도주의 목적으로 곧 한국과 러시아 국경이 개방될지도 모른답니다. 어제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설마 국경이요? 전쟁과 긴장 때문에 닫혀있은 지 오래였는데요. 급히 검색했지만 확실한 정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진짜일까 사기일까? 떠날 용기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더군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답할까? 이런 중요한 소식 어떻게 모를 수 있겠어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곧바로 답이 왔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정부에서 예비 계획을 발표했답니다. 제 집에 빈 방이 있어요. 다닐라와 함께 머무를 수 있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도서관 사서가 5분을 알리는 소리를 내더군요. 서둘러 타자를 쳤습니다. 지금 하기엔 큰 결정이네요. 조금만 생각해봐야겠습니다. 러시아를 떠나다니
언어도 모르고 가본 적 없는 나라로. 불가능해 보였죠.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학교에 다닐 날을 데리러 갔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조용히 불러 세웠죠. 오늘도 점심을 잘 안 먹더군요. 수업 중에 깜빡 졸았고요. 집안에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늘 그렇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파트가 조금 추워서 그런가 봐요.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다닐라 코트는 얇았고 식량은 사흘치밖에 안 남았죠. 기침약도 떨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다닐라는 작은 소파에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찬물을 데우느라 부엌에 서 있었죠. 뜨거운 물을 따르던 그 순간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옆집 올가 페트로브나 할머니가 서 계셨어요. 주름진 손에 작은 비닐봉지를 쥐고 계셨습니다. 수프를 좀 많이 끓였거든.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 모두 잘 알죠. 그 봉지는 다닐라를 위한 빵과 수프로 가득했습니다. 거절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단호히 말씀하셨어요. 엄마다가 부탁이야. 할머니가 가신 뒤 작은 탁자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진 것 없는 분이 나눠주신 친절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다닐라를 바라보니 가냘픈 숨결이 더욱 안타까웠죠. 여기서 그에게 어떤 미래를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다닐라를 침대에 눕히고 저는 눈 덮인 거리를 다시 걸었습니다. PC방에서 이번 주 마지막 루브를 털어 15분을 샀습니다. 손끝이 여전히 얼어붙은 채로 메시지를 쳤습니다. 국경이 정말 열린다면 어떻게 가야 할까요? 제가 모아둔 돈이 거의 없습니다. 곧장 답장이 떴습니다. 인도주의 차원의 이민을 지원하는 단체가 있어요.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함께 작성해드리겠습니다. 제 동생이 그 단체에서 일하거든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 미친 생각을 접고 싶기도 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이 익숙한 이곳에 머무르고 싶기도 했죠. 하지만 다닐라의 계속 나아지지 않는 기침. 전기가 나갈 때 깜깜해지는 집안, 빈 점심 도시락이 떠올랐습니다. 무섭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쳤습니다. 이해합니다. 라는 답이 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두려운 문턱을 넘어야 더 나은 삶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날 복도에서 올가 할머니를 마주쳤습니다. 할머니는 제 얼굴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걱정이 많아 보이는구나, 표도시야.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 했는데 그만 말문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민석 씨 얘기, 한국 국경 얘기, 두려움과 의심을 모두요. 할머니는 조용히 듣더니 제 차가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내 젊은 시절 전쟁이 끝난 뒤 레닌그라드로 갈 기회가 있었어. 두려워서 못 떠났지. 늘 그게 후회로 남았다. 아이를 생각해야 해. 집은 태어난 곳이 아니라 진짜 살 수 있는 곳일 때가 있단다. 그날 밤 저는 다시 PC방에 갔습니다. 남은 돈을 모두 털었습니다. 며칠간 걸어서 다녀야 할 겁니다. 그래도 보내야 했습니다. 다닐라와 함께 정말 한국으로 갈게요. 돌아갈 수 없는 절벽에 서 있는 기분이었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서류와 대기줄, 걱정으로 하루가 채워졌었죠. 2주 전 러시아와 한국 간 인도주의 방문이 공식 허가되었습니다. 이제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권 사무실 앞에 줄을 섰습니다. 주변 사람들 얼굴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분, 창구 안무표정한 직원이 불렀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였습니다. 창구 작은 구멍으로 서류를 밀어 넣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었어요. 이 서류를 준비하느라 텔레비전, 어머니 은수저, 심지어 결혼 반지도 팔았었다니까요. 비자 비용과 건강검진료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창구 직원은 서류를 찬찬히 살피더니 도장 4번을 툭툭 찍었죠. 다음 주 화요일에 최종 서류 받으러 오시면 됩니다. 서류를 품에 안고 나왔습니다. 밖에는 벌써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인데도 겨울 해는 빨리 사라지더군요. 숨을 크게 내쉬며 다닐라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보이자 달려와서 물었습니다. 서류 다 됐어요? 거의 다 됐어. 다음 주 한 번만 더 가면 돼. 저는 짧게 대답했죠. 한국은 어떨까요? 다닐라가 갑자기 물었었습니다.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허황된 기대를 주고 싶진 않았지만 너무 두렵게 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다를 거야. 음식, 언어, 사람들 모두 달라진대. 민석 씨는 농촌학교 근처에 외국 아이들이 다닌다고 했어.
겨울에도 따뜻하대. 다닐라는 고개를 끄덕였죠. 아빠가 돌아오면 우리를 잘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무겁지만 아이에겐 숨기고 싶은 진실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우리가 안전하고 따뜻하길 원하실 거야. 돌아오시면 찾아오실 수 있게 할 거야.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전선에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건 어린 가슴에 너무 큰 상처이니까요. 집에 돌아와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여권 신청 완료, 건강검진 완료, 비자 신청 진행 중. 출국 허가 심사 대기, 항공권은 민석 씨 말로는 비자가 나오면 단체에서 도와준다고 했죠. 그날 밤 또다시 PC방으로 향했습니다. 이웃 미하일이 집 앞에 나타나 불쑥 말했습니다. 한국 간다며? 거긴 우리를 깔보는 부자들 뿐이야. 분노가 치밀었죠.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의 불신 섞인 말이 마음에 파고들었습니다. 다닐라가 잠든 뒤에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의심이 거미처럼 머릿속을 기어다녔더군요. 민석 씨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일까? 한국이 기회가 있는 곳일까? 하지만 잠든 아들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자 용기가 되살아났습니다. 여기서 그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보다는 무엇이든 낫다고 생각했죠. 그날 밤 대부분의 물건을 팔거나 나눠주었죠. 남은 건 작은 상자 하나에 다 넣을 분량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손에는 비자가 찍힌 여권, 인도주의 단체가 마련해준 항공권, 그리고 작은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죠. 민석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출발합니다. 곧바로 답이 왔습니다.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무서워, 엄마. 다닐라가 물었습니다. 응. 무섭지만 때로는 두려움도 중요한 일을 하는 부분이야. 다닐라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랑 있으면 안 무서워요. 마지막으로 아파트 문을 잠갔습니다. 열쇠는 올가 할머니께 맡겼죠. 할머니는 두 팔로 저희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가끔 소식 전해줘. 눈가가 촉촉해지셨습니다. 택시비는 생각보다 비쌌지만 오늘만큼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손에 땀이 맺혔습니다. 보안 검색 때는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서류에 문제만 생겨도 여기서 끝이었죠. 여행 목적이 무엇인가요? 보안 직원이 물었습니다. 인도주의 이주입니다. 그는 한참 저와 다닐라 서류를 번갈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장을 찍고 들어오세요. 비행기가 구름 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다닐라는 작은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눈을 반짝였었어요. 비행기는 처음이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승무원이 작은 플라스틱 컵에 사과 주스를 따라 주더군요. 다닐라는 첫 모금을 마시고 활짝 웃었습니다. 눈을 감고 민석 씨를 떠올렸습니다.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겠죠. 혹시 안 나올까 걱정도 들었었습니다. 그가 메시지 속 다정한 사람인지 이 여행이 잘못된 선택은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다닐라가 소매를 당겼습니다. 엄마, 구름이 마치 눈상 같아요. 눈을 뜨고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구름은 마법 같은 설국이었어요. 잠시나마 두려움이 사라졌더군요.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이 순간만은 제 아들이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고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답니다. 긴 비행 끝에 다닐라는 제 어깨에 기대어 잠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긴장돼 잠들 수가 없었죠. 곧 착륙합니다. 기장이 안내방송을 했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뛰는 듯 했었죠. 다닐라를 살며시 깨웠습니다. 거의 다 왔어, 한국이야. 비행기가 아래로 기울자 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러시아와 달리 푸르렀어요. 산과 도시가 바다를 향해 펼쳐져 있었습니다. 다닐라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예쁘다, 그가 조용히 말했었죠. 비행기가 멈추고 사람들이 짐을 챙기자 저는 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얼어붙은 듯 했어요. 이게 현실이란 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닐라가 제 팔을 당겼습니다. 엄마, 가야 해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가보자. 머리 위 짐칸에는 우리 유일한 작은 여행 가방이 있었습니다. 남은 인생 전부를 담은 가방이었죠. 옷 몇 벌, 사진 몇 장, 다닐라가 좋아하는 책, 그리고 전쟁터로 떠나기 전 아빠가 새겨준 나무곰 인형 하나. 공항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곳곳에 한글과 영어, 중국어 표지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러시아어도 있었죠. 사람들은 바삐 움직이고 전화를 받으며 커다란 짐을 끌고 다녔습니다.
저는 다닐라 손을 꼭 잡고 사람들의 흐름을 따라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심사관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여권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희를 통과시켜 주었죠. 환영합니다. 도착장으로 나오자 수백 명이 가족과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피켓과 꽃다발, 카메라 플래시가 빛났죠. 민석 씨를 어떻게 찾을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때 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작은 꽃 한 송이와 팽이 장난감을 들고 서 있었어요. 프로필 사진 그대로였습니다. 부드러운 인상의 얼굴, 햇볕에 그을린 피부, 다정한 눈빛이었죠. 저와 다닐라를 보자 그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표도시아 씨, 다닐라, 반갑습니다. 조심스레 연습한 러시아어였겠죠. 그가 팽이를 다닐라에게 건네니 다닐라 눈이 반짝이더군요. 그리고 하얀 데이지 꽃을 제게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배운 몇 안 되는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었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저희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다닐라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모든 것을 살폈죠. 저도 몽롱한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게 꿈인 듯 했어요. 밖으로 나가니 공기가 따뜻했습니다. 러시아의 차가운 바람과 달랐습니다. 봄꽃이 땅을 뚫고 올라와 있더군요. 민석 씨는 낡았지만 깔끔한 차에 여행 가방을 실었어요. 차를 타고 달리자 도시가 시골로 바뀌었습니다. 논과 작은 마을이 이어졌죠. 멀리 푸른 산이 안개에 덮여 있었습니다. 그 산이 바로 제가 처음 댓글을 남긴 사진 속 모습이었습니다. 민석 씨 집은 작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논밭으로 둘러싸여 있었죠. 크진 않았지만 잘 가꿔진 집이었어요. 현관 앞 화분과 작은 채소밭이 정성스러웠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 먼저 느껴진 건 따뜻함이었습니다. 온도뿐 아니라 진짜 집 같은 편안함이었죠. 여기가 표도시아 씨와 다닐라 방입니다. 그는 깨끗한 침대 2개, 새 이불, 그리고 산을 볼 수 있는 창문을 보여주었어요. 침대 사이 작은 탁자 위에 따끈한 고구마가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보고는 눈물이 났습니다. 얼어붙은 집에서 나눠 먹던 그 고구마가 떠올랐거든요. 다닐라 목소리를 돌려준, 제게 희망을 돌려준 그 작은 기적이요. 여행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드시고 쉬세요. 내일 천천히 이야기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다닐라가 새 침대에서 평온히 잠든 뒤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보던 별이지만 여긴 왜 이렇게 밝을까요? 지난날의 시련을 떠올렸습니다. 국경도 두려움도 의심도 많았죠. 도와준 사람들도요. 올가 페트로브나의 따뜻한 수프와 지혜, 정훈 씨의 메시지와 고구마.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집이란 그냥 공간이 아니더군요. 콘크리트로 만든 벽과 지붕이 아니었습니다. 안전함이었어요. 충분한 식사였고 아이의 웃음이었으며 차갑게만 보이던 세상 속 찾아낸 친절이었습니다. 내일이 어떨지 모릅니다. 새로운 언어 배우기, 일자리 찾기, 여기서 다시 삶을 시작하는 건 쉽지 않겠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따뜻한 방에서 배부르게 쉬는 아들을 보며 저는 몇 년 만에 느껴본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진짜 집에 온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표도시아에게는 깊은 절망과 고단함, 그리고 이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번갈아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민석 씨의 작은 친절, 고구마 한 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어붙은 마음을 서서히 녹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을 발견하고 다닐라와 함께 새로운 삶을 향해 용기 내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쟁과 가난, 절망으로 얼어붙은 일상 속에서도 국경과 언어를 넘어 전해진 작은 온기가 어떻게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고구마 한 알의 따스함이 표도시아 모자에게 새로운 집과 미래를 열어주었듯 우리의 작은 친절과 공감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견디게 해주는 큰 힘이 됩니다. 가장 작은 온기가 가장 깊은 얼음을 녹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감동 장면, 저는 지윤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감동으로 마무리되었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